안녕하세요, 청입니다. 자, 에센셜 9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피보미익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보미익하며 기억하실 키워드들이 일단은 당연히 보험 계약의 목적, 이거 보험의 목적과 구분을 꼭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추가된 표현이 있었습니다. 피보험자와 보험 목적 간의 경제적인 어떤 이해관계, 이익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가 보험 가액, 이것을 피보험이익의 평가액 이렇게 불렀었죠. 그런 점들 체크를 해두시고, 교재 19페이지에 우리 기능이 있었습니다. 보험 가액의 기능과 이 기능이 같이 가죠. 그래서 이 기능들 또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자, 그러면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보험의 분류, 팀2죠. 보험의 분류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가서 보시면 우리 상법상의 분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이거 그 앞에서 상법상의 분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보험법 이야기를 하면서 상법상의 분류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상법보험편 법조문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 상법보험편에서는 보험을 어떻게 나누고 있다.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해보험은 이거 다 했던 거니까 굳이 뭐 안 쓰셔도 돼요. 반복입니다. 재산, 재물,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었고요. 인보험은 사람, 어떤 신체의 훼손을 보상하는 보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보시면요,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법조문에 이제 들어가면 손해보험의 화재보험부터 시작해서 보증보험까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고, 인보험에는 생명, 상해, 질병보험이 있다라는 거. 되셨죠? 그런 얘기고. 자, 2번도 했습니다. 사실 보험금 지급 방법에 따른 분류, 부정액보험, 정액보험, 이거 손해보험, 인보험 비교하면서 우리 했었었죠. 손해보험 하면 실손보상이기 때문에 부정액보험의 형태를 띠게 되고, 인보험은 정액보상의 형태를 띠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것이 예외였습니다. 상해 질병보험에서 어떤 실손특약이 있다면 실손보상의 성격을 예외적으로 가질 수 있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했었었죠.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 이제 3번에 보험 인수 순서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이게 뭐냐? 한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보험을 처음 하시면 이제 아마 이거는 조금 생소한 개념인데요. 자, 제목은 원보험과 재보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원보험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험입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A씨가 있는데 A가 유조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조선으로 기름을 옮기고 있는데 이게 한 500억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지. 이거를 보험에 가입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가입을 해서 500억을 전가를 시켰습니다. 근데 보험회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네들도 이 500억이 너무 큰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500억 중에 일부를,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500억 중에 일부를 다시 보험에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험회사는 한 300억 정도 우리가 보유를 하고, 이 500억 중에 200억을 다시 재보험에 드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것이 재보험입니다. 이때에 이것을 재보험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원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의 원보험 회사는 원보험자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때의 재보험 회사를 재보험 회사를 재보험자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재보험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재보험 하면 여러분들 키워드가 무조건 2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자, 이것이 재보험의 형태죠. 그러면 이 재보험은요, 원보험과는
별개의 계약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순서가 원보험자는 A로부터 자기가 500억을 인수를 했어요. 자, 계약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보험자가 이번에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또 보험에 가입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이번에는 원보험자가 계약자가 되는 새로운 그냥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은 별개의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종류가 뭐 예를 들면 해상보험이든 무슨 보험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앞에 종류와 상관없이 이것은 별도의 계약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재보험의 독립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독립성. 그래서 중요한 조문이 있는데요. 하나 보실까요? 중요한 조문을 보시면 자 661조입니다. 재보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 계약을 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재보험 계약은 이 표현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원보험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원보험 계약과 뒤에 있는 재보험 계약은 별도의 계약이란 얘기지. 그렇죠? 독립성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와서 보실까요? 그럼 또 중요한 게 자, 앞에 보험과는 별개의 계약입니다. 그럼 앞에 별개의 계약과 다르게 이것은 독립성, 영향을 미치지 않고 첫 번째, 그리고 독립적으로 고유의 성질을 갖게 되거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책임보험한 거 기억나세요? 삼각형 그렸던 거. 자, 이거는 뭐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책임보험 했던 거니까 우리 책임보험 하면 제가 삼각형을 그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A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A는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되죠. 그래서 이 책임 중에 책임을 결국에는 보험금으로 담보하는 형태가 책임보험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재보험도 볼게요. 지금 이거를 똑같이 삼각형으로 구성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원보험자가 있고요. A가 있고 재보험자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보험자는 A에게 500억의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재보험은 이것 중에 일부를 재보험자가 200억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재보험자가 200억을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책임보험의 구조와 같죠? 따라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재보험은 책임보험이다가 아니라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또 중요한 조문이 자 같이 보실까요? 이거는 좀 뒤쪽으로 이제 가셔야 됩니다. 자, 726조인데요. 726조 파트가 어디에 있냐면 손해보험 안에 책임보험 파트 안에 있는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표현이 지금 이 절의 규정은 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책임보험의 규정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보험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보험 계약에 준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재보험이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구나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다시 오셔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재보험 하면 키워드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독립성, 책임보험. 독립성은 우리 법조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원보험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되셨죠? 재보험 하면 이 두 개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95%의 확률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꼭 체크를 해두시고 조문까지 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 부분도 제가 이제 에센셜에서 구성을 하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기존에 앞에 있던 우리 이제 기존의 시험들에서는요, 사실 책임보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았거든요. 나온다면 손해보험 종류 중에 화재보험, 아주 가끔 뭐 재보험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섞여서 나오곤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영역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책임보험 부분, 특히나 이제 2차 가서 직접적인 이제 보험 약관들을 공부하게 되시면 거기에 보면 이제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상품 중에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책임보험을 설명을 이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뒤에서도 제가 추가적으로 책임보험 파트만 빼서 준비를 했으니까 그때 가서 또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오셔서 원보험, 재보험 제가 구분을 해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조문들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 그대로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4번 볼까요? 그 다음은 가입 대상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사실은 이게 중요하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663 무슨 얘기냐? 제가 저 앞에서 상법상의 도덕적 위험 방지 세븐 할 때 무슨 얘기 했었냐면 여러분들 시험에서 숫자를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숫자를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알아두면 공부하기 쉬우니까 외워지는 숫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644조 있잖아요.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근데 이거를 일일이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라고 부르기가 너무 기니까 644라고 줄여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조문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두면 편하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663입니다. 663. 이거 너무 중요한 조문인데요. 자, 이게 뭔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우리 보험이라는 거는 보험의 기본은 뭐였어요? 단체였습니다. 그렇죠? 단체였어요. 그러면 보험이란 제도를 운영하는 보험회사는 단체를 상대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많은 경우가 다수의 일반 가입자들을 상대하게 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기업을 상대하는 보험들도 있겠죠. 그렇죠? 뭐 영업배상 책임보험이라든지 뭐 소수의 기업에 맞춰서 설계되는 상품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보험 상품은 그냥 일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 제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보험에서 어떤 운영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은 다수의 일반 가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보험 계약의 사회성, 공공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보험은 이러한 사회성,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일반 가입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다수의 일반 가입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 663조예요. 자, 법조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663조 보면요. 자,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의 규정은 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상법 보험편이에요. 보험계약법. 이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상법 보험편에 많은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계약은 자유로운 거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즉 계약자와 보험자 간에 우리 근데 이 내용은 이런 식으로 합시다 라고 당사자 간에 특약을 맺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일반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에 비해서 파워도 그렇고 전문성도 그렇고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약정들을 많이 맺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다? 그러한 다수의 일반 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663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어떠한 특별한 약정으로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다수의 일반 가입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까도 잠깐 제가 말했지만 사실 가입자들 중에는 일반 가입자뿐만이 아니라 보험회사랑 그냥 파워가 똑같은 기업 가입자들, 오히려 파워가 더 큰 애들도 있겠죠? 이런 애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보세요. 자, 다수의 일반 가입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이 상법 보험편은요, 강행 규정입니다. 자, 강행 규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무조건 지켜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무조건 지켜라는 거예요. 너네들 간의 어떤 사적인 약속이나 이런 것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지켜. 이것이 강행 법규입니다.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정해놓을까요? 사실은 법이라는 것이 좀 유연성이 기본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모두 계약 관계를 법으로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왜 강행 법규화 이렇게 시켜놨을까요? 왜?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상법 보험편에 실어놓은 내용은, 보험이라는 것은 사회성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은 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행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강행 규정 또는 강행 법규 상관이 없습니다. 강행 규정, 강행 법규 괜찮아요, 다. 그래서 강행법규화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켜라는 거예요. 무조건 지켜. 자, 그래서 보면 공공질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강행법규화 시킨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다수의 일반 가입자들이 있어. 그런데 반면에 기업 가입자들도 있잖아. 그러면 보험을 어떻게 분류를 시키냐면 가계보험과 기업 가입자들을 상대로 하는 기업보험으로 분류를 시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보험자들은, 가계보험에 해당하는 가입자들은 우리가 아까 말한 일반 가입자 또는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건데요. 가계보험과 기업보험으로 분류를 해놓은 것의 취지는 아까 말한 보험회사와의 어떤 대등한 파워, 전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함이죠. 즉 기업이라고 해서, 사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영세 사업자가 있습니다. 1인인 영세 사업자. 그럼 이 사람들도 기업이라고 해서 보험회사랑 동등하게 무조건 해줘야 될까요?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취지가. 그러니까 가계보험 안에는 일반 가입자와 우리가 표현하는 영세업자들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 취지상. 되셨죠? 그리고 기업보험은 말 그대로 기업입니다. 기업.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우리 663조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계피수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가계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계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당사자 약정으로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못한다. 그럼 기업보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업보험의 경우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불리하게 변경하든 말든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것이 어떤 원리였냐면 우리 보험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상법보험편은 사법에 속합니다. 그럼 사법의 기본적인 가치가 뭐였어요? 사적 자치의 원칙이었습니다. 너네가 알아서 알아서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너네가 알아서 다스리고 책임도 너네가 알아서 하고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험은 상법 상행위 중에 보험은 사회성 공공성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가입자들을 보호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보험회사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거죠. 즉 사실은 이것은 민법의 대원칙인 사적 자치를 제한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되시겠죠? 하지만 기업보험은 제한을 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변경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조문으로 다시 가시면 663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이 편의 규정은 특약으로 계피 수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여기까지가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 가계보험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일반 가입자들, 영세업자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보험,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 이것들이 아까 우리가 말한 무슨 분류에 들어간다? 기업보험의 분류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재보험도 보시면요, 이 큰 단위를 다시 맞는 것이 재보험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재보험 회사의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재보험 시장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글로벌한 시장이에요. 해상보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이즈, 그리고 그와 유사한 보험의 사이즈,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보험이라고 이론적으로 묶고 그래서 가계보험과 기업보험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존재의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별도로 적용한다. 그래서 기업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기업보험의 경우에는 변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요. 뭐냐면, 자,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가계보험과 기업보험을 상대적으로 적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법보험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강행법규긴 강행법규인데 상대적 강행법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상법보험편, 보험계약법은 상대적 강행법규성, 강행규정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겠지. 모든 법조문들이 공공질서와 관련이 되어 있을까요? 그런 건 또 아니야. 그렇죠? 보험의 어떤 경영상의 이유라든가 다른 이유들 때문에 법조문이 존재하는 법조문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것과 다르게 공공질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공질서와는 상관없는 조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적 자치를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사적 자치를 존중을 해줘야 되겠죠. 즉 이런 애들은 변경시킬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상법보험표는 기본적으로 상대적 강행법규성을 갖고 있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문들도 존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조문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변경할 수 있어, 너네가 알아서. 그래서 그런 애들을 임의규정, 임의법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임의법규.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임의법규를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 법조문에 표현을 써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법조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문장은 임의 규정이어서 사실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예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시면, 자, 제가 예를 들어드릴 건데, 자, 중요한 조문이었습니다. 이거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656조입니다.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 개시예요. 그래서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찾으셨죠? 없으면, 그럼 이거 일단 빼고 볼게요.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의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개시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약정이 만약에 있다면 약정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죠.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 지급받은 때로부터 개시를 하고, 있으면 그대로 하라, 약정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선 시간에 보험기간 얘기를 할 때 보험자 책임이 개시되는 기간이 보험기간이었고, 그 요소가 바로 보험료와 약정이었던 거죠. 이걸로 스타트를 할 수 있다. 보험자의 책임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때. 되실까요?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또 하나 보면 660조로 가서 보실게요. 660조 보면 전쟁 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입니다. 우리 이건 위험의 요건 할 때 명확하고 측정 가능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적당한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에서 담보할 수 없어. 네, 기본적으로 면책 사유에 들어갑니다. 전쟁 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보험 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해 생긴 때에는 자, 이거 일단 빼고 보면 기타의 변란으로 인해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면책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러면 다른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임의법규다라고 이론적으로 부르고, 이것은 계약 개피수의 유불리와 사실은 상관없이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지금 663조 상대적 강행 법규성, 가계보험, 기업보험 하나 더 연결하면 임의규정, 이것을 시험에 어떤 키워드가 나오든지 간에 이게 짜자작 연결이 되셔야 돼요. 되시겠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문제를 여기서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이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법조문의 모든 문제가 여기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법조문 조항들을 선지로 변경을 시켜놓고 이 변경이 개피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우리가 판단하게 하게끔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자, 계약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이 있어요. 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즉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에요. 그런데 이 소멸시효를 당사자 간 약정을 통해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년으로 한다라는 것은 이 약정은 유효할까요? 무효일까요? 이 약정의 내용은 개피수에게 불리하면 무효입니다. 그러면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원래는 3년인데 이거 2년으로 줄인다라는 거야. 그러면 사실 개피수에게 불리하게 약정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약정은 무효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모든 법조문들을 여기다 껴서 문제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과 내용을 섞어서. 그래서 사실은 응용하기도 제일 좋고요. 또 무조건 나와야 되는 조문이고, 그래서 이 내용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거. 자, 그래서 교재로 와서 보실까요? 보시면 제가 이제 가계보험과 기업보험 구분을 해놨고요. 밑에 이제 박스에 사회성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 상대적 강행 법규성에 대한 이야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임의법규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렇죠? 제가 다 설명한 내용들을 텍스트로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다라는 거. 되셨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보험의 분류 첫 번째 시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습하고 끝내도록 할까요? 자, 우리 보험의 분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법상의 분류는 사실은 너무 쉬운 부분이죠. 그렇죠? 상법상의 분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손해보험, 임보험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부정액보험, 정액보험도 어때요? 실손보상, 우리 손해보험과 임보험 비교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자, 보험 인수 순서에 따른 분류하면은 우리 원보험, 재보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원보험, 재보험 하면 키워드는 독립성, 책임보험 성격을 가진다. 이걸 키워드로 가져가셔야 되고, 이 표현은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원보험 계약의 효력에, 자, 재보험 계약은 원보험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이 내용은 무조건 나올 수 있다. 무조건. 되셨죠? 그 부분 중요했었고. 자, 그 다음은 이제 가계보험, 기업보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663조 내용이 되겠죠. 이거는 뭐 그대로 외워두셔야 되고요. 외워질 겁니다. 워낙 자주 다뤄지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거 가져가시면 되고 가계보험, 기업보험으로 나눈 이유가 이거다. 그래서 키워드가 딱 연결이 되셔야 돼요. 663조 상대적 강행법규성, 가계보험, 기업보험, 임의법규까지. 그렇죠? 키워드가 따다닥 연결되시면 사실 관련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